챕터 1.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날, 제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제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봐서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제 이름은 김옥분. 남해의 작은 섬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성우는 대도시에서 교사로 일합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매일 아침 문 두드리며 안부 묻고 장 보러 갈 때마다 함께 가자 하고 제 생일엔 미역국까지 끓여주던 그 친구. 옥분 언니는 제 친언니 기타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옥분이는 복 많아. 저런 친구 어디서 구하나. 하지만 여러분,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5억. 그 친구는 제 아들에게서 5억을 가져갔습니다.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모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배신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배신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지. 챕터 2.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된장국 끓이고 밥 짓고 김치 꺼내놓고 혼자 사는데도 습관처럼 2그릇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아들 성우는 1년에 2~3번 섬에 내려옵니다. 명절, 어버이날, 가끔 방학 때. 올 때마다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묻고 용돈 조금 주고 이틀 자다 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1번.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다. 그게 끝입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 정수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정수기는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남편과 일찍 이혼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섬에 혼자 와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언니, 저 여기 새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밝은 미소, 다정한 말투, 반찬 하나 만들면 꼭 갖다 주는 살뜰함. 저는 정수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수기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제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 어제 잠은 잘 잤어요? 병원 가실 거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언니, 오늘 멍게가 싸던데 같이 갈까요? 저는 그 친절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불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니, 아들분 돈 잘 버시죠? 교사면 월급 괜찮잖아요. 언니 집, 이 섬에서 제일 크던데요? 남편분이 많이 모으셨나 봐요. 언니, 혹시 도장 어디 보관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됐습니다.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 아들 이야기.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옆 동네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옆집 친구 조심해. 예? 왜요? 그 친구 예전에 유산 문제로 소송 있었다더라. 다른 마을에서. 에이, 그럴 리가요. 정수기가 그럴 사람 아닌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아니야. 조심해.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는 제게 너무 잘해줬으니까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성우가 방학을 맞아 섬에 내려왔습니다. 정수기는 저녁상까지 차려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제가 자주 챙겨드리고 있어요. 성우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못 와서 어머니 대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뭐려. 저도 언니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순간은 챕터 3.
저녁을 먹고 성우와 정수기가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정수기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들으셨어요? 섬 앞바다에 다리 놓는다는 거. 아, 친구들 모임에서 들었어요. 그거 확정됐대요. 이제 발표만 남았어요. 앞으로 섬 땅값 엄청 오를 거예요. 성우는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정수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이 근처 땅 몇 필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두면 2년 안에 최소 2배는 불어나요. 그래요? 근데 저는 돈이. 선생님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저도 든든하죠. 저 혼자 하기엔 금액이 커서요.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수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절박하고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모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성우와 정수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정수기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숙 이모가 좋은 투자건 하나 알려줬어요. 무슨 투자? 이 섬 근처 땅이요. 다리 공사나면 땅값 오를 거래요. 성우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엄마, 정숙 이모는 엄마 돌봐준 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칠 리 없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대도시로 돌아갔고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정숙 이모한테 투자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5억이요. 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우야, 그게 무슨 돈이야? 너 그 돈 어디서 구한 거야?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집 담보로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엄마, 괜찮아요. 2년만 기다리면 10억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 갚고도 남아요.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성우야, 제발. 엄마, 전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평생 교사 월급만 받고 살 순 없잖아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듣는 걸까?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믿는 걸까? 그날 저녁 정수기가 제 집에 왔습니다. 언니, 성우 선생님이랑 계약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정수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언니,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낼게요. 정말이지? 네, 진짜예요. 제가 언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봤어야 했습니다. 너무 반짝였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챕터 4.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밤늦게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이모가 전화 안 받으시네요. 뭐? 문자도 답이 없어요. 저는 정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아, 정숙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물었습니다. 이장님, 정숙이 못 봤어요? 정숙이. 어제 배 타고 육지로 나가던데. 몰랐어요? 뭐라고요? 큰 가방을 2개나 들고 나가던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가 도망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왜 그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아들을 말리지 못했을까? 저는 누굴 위해 살았을까? 저 때문에 오히려 아들을 망쳤습니다. 다음 날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정숙이가 섬을 떠났대. 뭐라고요? 짐 싸서 도망갔어. 연락도 안 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엄마, 그럼 제 돈은 어떡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즉시 납부 요망. 성우는 이자 내는 게 벅찼습니다. 저는 제 통장을 털어 일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옥분 언니는 제 친언니 기타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8년을 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건 뭐였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아내였고, 아들의 엄마였고, 정수기의 동네 언니였을 뿐입니다. 나는 김옥분이 아니었습니다. 챕터 5.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저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 정수기가 제 아들 돈 5억을 가지고 튀었어요. 뭐? 5억. 도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 씨, 내가 그러지 말라 했잖아요. 그 친구 예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 정말이에요? 친정부모 유산인 땅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사기쳤다가 수사까지 받았다잖아요. 근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나왔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그 말을 진작 안 해줬을까? 왜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이장님, 경찰서는 어디 있어요? 저는 배를 타고 읍내로 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죠? 5억입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정수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아들을 설득했는지, 투자 서류와 계약서는 어디 있는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계약서 원본 있으세요? 그건 제 아들이 갖고 있어요.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지금 경찰서에 있어. 계약서 팩스로 보내줘. 엄마가 경찰서에. 응. 정수기 고소할 거야. 알겠어요.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히 허위 서류네요. 네. 여기 나온 토지 지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사기입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제 아들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거예요.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분이네, 큰일 났대. 5억이나 사기당했대.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그 시선들이 싫었습니다. 동정도 비난도 다 싫었습니다. 성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 내려갈게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사흘 뒤 성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멍청했어요. 제가 욕심부린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엄마가 그 친구를 잘못 봤어.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죠. 선생님만 한 사람이 뭘 안다고 투자를.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에서 잡혔어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챕터 6.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성우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정수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정수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은 피해자 김옥분과 그 아들 최성우로부터 총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개인 빚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도박?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돈을 도박에 썼다고.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3건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 금액 12억 원. 그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기가 상습범이었다니. 제게 그렇게 잘해주던 그 사람이. 판사가 정수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정수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투자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일이 꼬여서. 거짓말.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잖아. 내 병수발 하는 척, 내 아들한테 잘해주는 척, 다 계획이었잖아. 김옥분 씨,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나한테 말해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 적 있어? 정수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내가 외로워서 당신한테 기댄 거 알고 있었지? 그걸 이용한 거지.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모았는지 알아. 은행 대출 받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당신 도박빚 갚으려고 내 가족을 망친 거야. 정수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주는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저는 빚쟁이입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와도 이혼 직전입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정수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은 갚아야 해. 우리 인생 돌려놔야 해. 저도 돈이 없어요. 그럼 평생 갚아. 감옥에서 나와서도 갚아. 죽을 때까지 갚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피해금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5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 다시 시작해야죠. 천천히.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피고인이 숨겨둔 계좌를 찾았습니다. 약 1억 2천이 남아있어요. 1억 2천? 네. 나머지는 이미 다 쓴 상태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중 1억 2천.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것이라도 건진 게 어디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뒤 뉴스에 정수기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상습 투자 사기범 박정숙, 징역 5년 선고. 뉴스를 보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옥분이 고생 많았어. 그래도 잡혀서 다행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 우리 가족이 무너진 게 다행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챕터 7.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노인대학이 열렸습니다. 이장님이 제게 권했습니다. 옥분 씨도 나와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전 괜찮아요. 괜찮긴. 나와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옆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꽃 키우는 게 좋아.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 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옥분 할머니는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해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심지어 정수기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소설도 에세이도 시집도 읽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빚은 조금씩 갚고 있고요. 성우야, 미안해.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요. 성우야, 엄마가 너무 남에게 의지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남한테만 기대지 않고. 엄마,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성우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어느 날 옆 동네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옥분이, 우리 뜨개질 모임 만드는데 같이 안 할래? 뜨개질요? 응. 옛날에 우리 다 뜨개질 잘했잖아. 다시 해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주일에 2번 할머니들이 모여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주들 옷도 만들고 반려견 옷도 만들고 내 스웨터도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수다 떨고 차 마시며 과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작은 것들. 따뜻한 차 한 잔. 웃는 얼굴 하나. 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챕터 8.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박정숙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피고인이 숨겨둔 부동산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약 2억 상당입니다. 2억이요? 네. 이것도 압류해서 피해자에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억 2천에 이어 2억. 총 3억 2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을 회수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수기가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우다 다쳤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른 수감자가 정숙 씨의 사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정심이 생기려다가도 곧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구나. 정숙이가 남에게 한 짓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석 달 뒤 성우가 섬에 내려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승진해서 교육청으로 발령받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대출도 반 정도 갚았어요. 잘했다, 아들. 저희는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어.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천천히 살아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 저 이제 자주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일도 바빠지고 제 생활도 정리해야 하고. 대신 엄마가 원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 베푸는 척해도 속셈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거절 못하는 착한 마음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옥분이 말이 맞아. 우리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부터 나는 김옥분으로 산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68살 김옥분.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과 배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